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2강신으로서 1. 취득세의 12. 부가징수 1원칙 2. 기한 후 신고 3. 예외 4. 면세점 5. 부가세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원칙. 부가징수의 원칙.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신고는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부는 취득세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 대행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게 원칙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고 납부를 했어요. 신고 납부를 했는데 그 후에 신고 납부 후 당해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과세 대상. 자, 이 경우 된 때에 중과세 대상이 된 때에는 역시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해야 될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자,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 이런 걸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겁니다. 부과대상으로 변했던 얘기죠. 이렇게 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 역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한 세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한 후 신고 첫째. 취득세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자, 신고 기한이 있는데 그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그런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이때의 지방세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제하기 전에는, 자, 이러한 제출하지 않았고, 지자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 통지는 또 하진 않았어. 신고 기한은 지나간 거고요.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고 기한이 취득세를 처음 날 수 있는 날부터 어떠한 일정 기간, 이 신고 기한을 딱 정해주면 요때 내면 되는데, 요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때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지를 하게 되는데, 요 통지하기 전의 기간, 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한은 지나갔고 통지하기는 전이고, 요때 기한 후 신고. 그래서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다 해서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과세편주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자, 이것도 기간별로 나뉘겠죠. 첫째. 자, 첫째.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자, 1개월 이내입니다. 자,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50. 자, 100분의 50. 50%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란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한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30% 감면해 줍니다. 자, 세 번째. 요 다음이겠죠. 그러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하였고 6개월 이내입니다. 자, 6개월 이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한으로 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즉 20%를 감면해 줍니다. 자, 이렇게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예외 미신고 미납의 경우입니다. 자, 미신고 미납. 자, 이 미신고 미납 이 경우에는 보통 징수를 하고요. 플러스 가산세를 추가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기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자, 첫째는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 자, 신고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자, 이것은 20%입니다. 두 번째,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즉, 신고를 하긴 했는데 좀 적게 한 거예요. 자, 이 경우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몇 퍼센트? 자, 이 경우에는 10%입니다. 10%를 가산합니다. 10%에 상당하는 금액. 자, 이제 세 번째는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납부지연에 대해서 가산세를 물립니다. 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한 세액이 몇 분의 몇? 10만 분의 22와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자, 미납세액이 있어요. 자, 미납. 안 냈다는 얘기죠. 미납세액하고 또는 부족한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세액. 자, 이거에다가 뭘 곱하냐? 10만 분의 22. 비율이에요. 비율. 10만 분의 22. 거기다가 납부를 지연한 일수, 납부 지연 일수, 이 날짜수입니다. 날짜수. 이걸 다 곱해서 나온 금액, 그거를 납부 지연 가산세로 합니다. 그래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상태에서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의 경우에는 꼭 신고하고 그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외의 네 번째 경우입니다. 네 번째. 자,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는 이제 중가산세예요. 중가산세. 취득세만의 독특한 건데 무거울 중자입니다. 가산세. 그래서 중가산세를 몇 프로 물리냐면 산출세액의 80%를 물립니다. 자, 산출세액이 1억이면 8천만 원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큰 겁니다. 아주. 어떤 경우냐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을 했는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자, 신고를 안 했으니까 미신고죠. 미신고 상태에서 매각을 해버려요. 신고도 안 하고 다시 또 매각을 했어. 자, 이런 경우에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원래 내야 할 세액에다가 플러스 80%를 또 중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외되는 경우. 자, 예외적인 거지만 제외되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까 미신고가 전제였으니까 신고를 하고 매각하는 거 괜찮아요. 신고를 하고 매각. 자, 이거는 제외하죠. 신고를 했잖아요. 미신고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니은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이거는 중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및 요트 회원권, 주로 회원권들이에요. 자, 세 번째 디귿, 지목 변경, 차량, 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입니다. 취득으로 보는 거,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권, 이런 것들은 중과산세에서 중과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4. 면세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점. 취득가액이, 취득한 가액이에요. 취득세액이 아니라 가액, 꼭 기억해 주십시오. 취득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50만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이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면세점 50만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 거는 토지하고 건축물의 단서 조항이 있어요. 토지, 건축물. 자, 이거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이걸 취득했어요. 1년 이내에. 자, 그래서 취득을 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자, 인접 토지, 건물,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로, 처음에 토지 건축물을 취득을 하고 그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주변의 토지 건축물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합합니다. 이거를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이 전체를 한 건으로 봅니다. 한 건으로. 그래서 이 면세점 50만 원이 처음에 취득을 했을 때, 자, 취득가격이 40만 원이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런데 인접한 거 1년 이내에 취득을 했는데 인접한 게 여기 20만 원이야. 그래서 합쳤더니 60만 원이 됐네요. 그러면 50만 원을 넘어갔잖아요. 그럴 때는 면세점 규정을 적용 안 하니까 그때는 이게 취득세를 따로 계산해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토지하고 건축물이 4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임야 같은 거 싼 거는 몇천 원짜리 있어요. 한 평에. 그래서 이 규정 무지하게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 1년 이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 그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토지를 예를 드는 게 편하죠. 자, 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내가 50만 원이나 30만 원에 샀어요. 뭐 한 필지를. 근데 그 옆에 붙어 있는 토지를 그 1년 이내에 이거를 또 3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1년 이내면 이 토지를 인접했잖아요. 붙어 있잖아. 하나로 봐서, 한 건으로 봐서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그럴 때는 이 면세점 규정이 적용이 돼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왜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만 원이 넘어버렸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 면세점 규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5.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라고 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또 하나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자, 그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자, 이제 농어촌 특별세를 먼저 보면 취득세 납부세, 자, 취득세의 납부한 세, 취득세 납부세, 그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 시에는 2%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말합니다. 취득세 납부세액이 10% 곱하기 10% 하면 됩니다. 이거를 농어촌 특별세로 취득세를 납부한 세액에. 자, 근데 취득세가 감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 감면받은 세액에, 감면받은 세액은 좀 높겠죠, 비율이. 이때는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냅니다. 자, 그리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자, 이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취득세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자,
취득세 과세 표준 곱하기 취득세율. 자, 취득세율, 세율을 말해요. 세율 중에서 2%를 빼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곱하기 지방교육세율은 20%입니다. 20%를 곱해주면 지방교육세 세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 계산하는 거, 지방교육세 계산하는 거, 부가세로서 취득세, 부가세로서의 농특세하고 지교세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1강 시간이었고요. 1. 취득세, 12. 부가징수의 1. 원칙부터 5. 부가세까지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